네, 자, 새로운 아이디어가 아니면 절대 이 자리에 나올 수 없습니다. T트렌드 김진영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를 갖고 오셨습니까? 예, 국내에서는 좀 보기 힘든 두 가지 모델을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첫 번째 모델은 세이덕이라고 하는 세이덕. 예, 세이덕. 어떤 내용입니까? 예, 세이덕이라고 하는 서비스 모델인데요. 뭐 쉽게 설명하면 그런 겁니다. 카탈로그에 있는 실제 이미지를 비추면 아이폰과 아이패드 실제 이 화면상에서 실제 제품이 바로 튀어나오는 거죠. 증강현실로.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많은 거 많이 있죠. 네. 많이 있는데 재밌는 것은 실제로 자신의 공간에 배치를 해보고 들어보고 살펴보면서 상품의 이미지나 정보를 증강현실로 읽는 게 아니라 자기의 그 인테리어에 맞게 배치를 하면서 실제 노합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카탈로그라는 말입니까? 아니면 그런 애플리케이션을 쓴다, 뭐 이런 말입니까? 그렇죠. 그 앱이 나온 거죠. 네. 그 애플리케이션을 저희가 이제 이 다운로드 받으면, 예를 들면 의자다 그러면 의자가 튀어나와요. 그 카탈로그 이미지를 비추면 거기에 맞는 실제 상품이 화면상에 이제 노출이 되고, 그거를 제가 움직여 볼 수 있어요. 움직여 보면서 실제로 한번 구매하기 전에 테스트 해볼 수 있는. 그래서 제품의 구매 확률을 굉장히 높여주는 측면에서 증강현실이 이용되고 있다. 네. 여기에서 또 타겟 마커라고 하는 것도 제공합니다. 구현의 정확도를 더 높여주는 거예요. 이쪽에서 제휴를 맺고 있는 상품의 이미지들을 마커 형식으로 가지고 다니면서 배치도 시켜보고 그 활용을 해본 다음에 구매를 바로 앱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서비스라고 보여집니다. 구매 확률이 높아질 수도 있겠지만 안 어울리는구나라고 그렇죠. 생각을 해서 구매를 안 하게끔 할 수도 있겠어요. 예. 그래서 그 타겟 마커, 그러니까 마커를 이쪽 업체에서 제작할 때 그런 것들을 잘 신경 써서 제작을 하는 것 같고 오히려 이제 그 다양한 제휴 업체,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카탈로그를 AR 기반의 구현의 정확도를 높여주는 네.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이 업체의 현재 향후의 수익 모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아이템 어떤 거였습니까? 두 번째 아이템은 그 소셜 트래블링 매칭 서비스입니다. 덴마크의 플레인리라고 하는 업체인데 네. 뭐 기자님도 이제 출장 가시게 되면 사실 우리가 어떤 경험을 하냐면 비행기에서 보내는 시간, 특히 유럽이나 북미 쪽으로 출장하게 되면 거의 하루가 날아갑니다. 그럼요. 예. 그럼 하루의 시간이 사실은 어떻게 지내는지를 보내는지를 잘 생각해 보시면 주로 혼자서 영화를 보거나 잡지를 보거나 자요. 자죠. 예. 이 플레인리의 창업자는 거기에 차관을 둔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여행 보내는 시간이 비행기에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쓸쓸하게 혼자서 시간을 보내야 될까? 여기에 고민해서 나온 서비스입니다. 저는 거기에 대한 답이 확실하게 있습니다. 뭡니까? 이 항공사에서 예약 단계부터 남자가 혼자 온다 그러면 옆에 여자 혼자 온 사람을 앉히면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좀 심심하지 않게 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안 되는 그거를 거예요. 네덜란드 항공인 KLM이 네. 예약 단계에서부터 제공해준 서비스를 런칭했어요. 그래서 예. 지금 우리가 한 소셜 얘기랑 전혀 트랙 다르지. 진짜 실제로 서비스를 런칭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셔야지. 지금 여기서 이런 얘기보다는. 아, 있구나. 나 이거 한번 던져봤는데. 네덜란드의 KLM이 실제 그 소셜 트래블링 좌석 예약 서비스를 실제로 시범적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도 반드시 도입돼야 돼요. 어디에? KTX에. KTX에. 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소비자의 잠재적 니즈가 있잖아요. 그 니즈를 딱 찔러서 나온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플레인리가. 그래서 어떻게 이제 하냐면 그러니까 뭘 한다는 겁니까? 예, 페이스북 뭐 로그인 형태로 이제 가입을 하게 되면 일단 자신의 여행 스케줄을 넣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여행 스케줄을 일단 넣으면 이 시스템에서 알아서 자신의 여행과 비슷한 계획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쫙 일단 리스트업을 해줘요. 유사한 관심사나 같은 그 여행지 또는 공항을 경유하는 사람들을 추천해 줌으로써 같이 그 여행을 다 가는 시간 동안에 무료함, 쓸쓸함을 없애줄 수 있는 기회를 상당히 많이 제공해 준다는 거죠. 여행이 일상 다반사인 유럽의 경우에는 이 서비스를 통해서 또 다른 어떤 그 기회들을 마련할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지금 상당히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서비스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 한국에서 말이죠. 만약에 이런 서비스가 된다고 하면
어떻게 통할 것 같습니다. 한국은 조금 좀 샤이하잖아요. 좀 약간 쑥스럽고 낯설은 어떤 문화가 좀 있어서 여성이면 굉장히 또 관심도 갖게 되는데 그렇죠. 예, 남성이 또 말 걸면 별로 달갑지 않은 짜증이 나죠. 짜증이 나고 네. 세상은 왜 이렇게 돌아가는가 뭐 이런 이제 또 낙담을 할 때도 많은 그렇습니다. 네. 굉장히 유럽에 굉장히 적합한 서비스이지 않나. 근데 뭐 유럽 사람이든 뭐든 그런 걸 좋아하는 뭐 민족이 따로 있다고 말하기는 힘들지만 그렇죠. 어쨌든 그런 성향을 가진 분들이 한국에도 있어요. 이게 그렇게 하다 보면 위험성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쪽에서도 다양한 세간의 그런 어떤 그 문제점들, 리스크가 있다고 얘기가 당연히 되겠죠. 네.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결국 소셜의 힘을 믿어라. 오히려 현실 세계의 오프라인에서 모르는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더 확률적으로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더 설득력 있게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참 아이디어라는 게 정말 이 생각지도 못한 데 있다라는 거. 비행기 타고 가는 그 시간, 그 아깝다. 거기에서도 또 이 아이디어의 어떤 그 포인트가 있다라는 거. 네. 그걸 또 이렇게 사업으로 만들었네요. 저는 이 하늘 아래 새로운 건 절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 이런 식으로 또 새로운 게 나오는군요. 네. 예. 자,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무더운 여름 시원하게 보내시고요. 오늘 두 가지 소개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